저희 전처럼에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고이정 철령이 저희 전처럼에 이재명의 범죄를 밝혀달라. 이래서 우리한테 제보를 해서 내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먼저 쌍방울 20억 변호사비 대납 활동 이전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서울청에다가 고발을 하니까 시장의 작동이기 때문에 경기 남부청으로 위반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경기 남부청에서 이재명의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 고발인 조소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장동 대인의 특가법상 대인 혐의를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해서 공수처에서 한남시장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그래서 검찰 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검찰에 가서 조소를 받으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김호수 검찰청장을 또 고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22년 1월 11일 하곡동에 있는 신월동인가 거기서 우리 고 이병철님이 변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고 이병철님이 죽기 이틀 전에 저는 강기표 선생과 함께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심 있는데 상임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라는 주제로 회의를 했는데 바로 이병철님이 공동대표 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죽기 10일 전에 이민석 변호사랑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정말 특정한 사람들은 개발로인해서 돈을 벌고 개발 지역에서 재산과 생존권, 영업 생존권을 잃어버린 철거민은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런 참상을 고치고자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고 이병철님이 모텔에서 변사표를 발견될 때 당시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조합을 보내서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상으로 원희룡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거기 와서 저희한테 약속을 했어요. 고 이병철님의 사인과 고 이병철님이 주장했던 그 실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상 규명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며칠 전 고 이병철님이 변사체로 발견된 지 2년이 되는 날이 2024년 1월 11일입니다. 이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이병철님이 얘기했던 그러한 실상이 하나도 건설된 게 없고 그때 그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분이 현재 대통령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의 김재명 대표가 내가 이런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지휘를 했더라고요. 세상에 단군일의 세계의 부동산 적폐 사건인 주먹 그 수많은 국민들에게 시리아 상처를 입히고도 제1야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권력을 잡겠다고 하고 국회의원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범죄자에게 충성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고 이병철님의 의지를 받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재판을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세를 흘려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증언을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게 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봐요. 저는 이수진
민주당 비례대표위원이 세상에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재명의 신장을 시키겠다고 중원부로 온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기 재산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쫓기는 국민이 있는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의 사람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겨우 이재명의 신장을 시키겠다. 이런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사라져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인생 문제를 외면하는 이러한 정치인들 이젠 퇴출돼야 됩니다. 이명철님이 억강구약을 말할 때 이재명 씨가 대선 출마하면서 약자한테 약하고 강자한테 강한다 이런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중고투자택신과 이러한 철거민이 얼마나 약자입니까? 권력과 자본에 짓눌려서 살도 못해서 그냥 내쫓기고 말도 못하고 오늘 그 성남에서 대장동을 출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이없는 일이 발생돼요. 성남에 우리 산성동 유영철 대책위원장 집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제가 지금 행진을 하다가 사태가 심각해서 거길 둘러봤어요. 세상에 4층짜리 연주택인데 유영철 위원장 집만 싸그리 타버렸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 억울하다고 외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탄압을 받거나 외압을 받고 있어요. 저는 지난 80년대부터 굴하지 않고 외쳐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명철님의 이 줄기를 보내면서 저희는 그가 생각했던 정말 철거민이 발생 안 되는 나라, 또 이재명과 같은 정치인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나라,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추운데 여기에 참석한 우리 전체로 모두들과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 이명철 추모사업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재명을 고발할 때 그 주요 내용은 김경열 회계사, 이문석 변호사, 이명철님이 만들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말 이 나라에 철거민이 발생 안 되도록 국회의원들이 법과 제도를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모금동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대장동과 같은 대장동은 재산이 강세만 나고 이길이 모금동도 똑같아요. 물론 매년 2,500군데 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법과 제도의 위기로 영업권이 손실되고 재산권이 손실되고 주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상징적으로 대장동에서 모금동이라는 이명철님의 추모 행사를 통해서 잊혀진 이명철님의 유지를 다시 한번 절박함들보다 이 추운 날씨에 11시부터 지금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중요한 시기에 하필이면 유영철 위원장 집만 홀라당 타고 지금 그 연세 드신 분이 지금 병원에 누워있어요. 저희가 오늘 이 행사가 끝나면 사태를 점검해 볼 거예요. 혹시 그가 방황한 게 아닌가. 지금 그 성남에서는 이재명 씨가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겁을 먹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래요. 유영철 위원장이 정말 이명철님의 유지를 만들어서 평생 그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방하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아주 정밀 조사를 할 거예요. 아마 국가에서도 왔다 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4계층에서 유영철 위원장 집만 흘러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 그 추운 날씨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알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각계각층에 많은 사람들이 다 추모사업회에 이사로 참여를 해서 널리 알려나갔습니다. 그 이병철님의 유지는 간단해요. 철거비 발생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이재명 같으면 안 된다.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게 고 이병철님의 유지입니다. 이걸 받들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저는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 상임대표와 전국철거민협의 상임대표로서 고 이병철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강력하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거라는 점을 밝히면서 오늘 인사를 가름합니다. 오늘 날씨가 춥기 때문에 기자회견은 가능한 빨리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하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고 이병철 20살 사역자 출산 고 이병철 이재명과 같은 정치인이 다시 태어나지를 않기를 이병철의 수모사업에 지난 2022년 1월 11일 이병철은 죽음으로 발견된 뒤 어느덧 지2기가 되었습니다. 이병철님은 2021년 7월부터 전국 철거민 협의회와 함께 하면서 평생 민주당원으로서 살아왔는데 최근 민주당이 수사받은 운동권 세력과 소통 무리들의 겁수당한 듯 하다며 우려를 표현하였고 특히 철거민주 무력자를 무시하는 이재명 같은 정치인은 안 된다라고 분노하면서 변호사비 대납 법과 대장동 개인협회에게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하던 그의 크고 선한 눈망울과 결의에 찬 그의 얼굴을 더 이상 이 지상에서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이병철님은 어두운 밤하늘로 올라가 한 점의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병철, 아니 정감 넘치고 순수한 님을 위한 우리 모두의 자매를 담은 속삭임이 들리는지요. 그동안 당신은 별이 되어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병철이 당신과 함께 정의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당신에게 안겨준 고통을 모두 내려놓고 당신의 소망대로 당신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당신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병철님, 이제 당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당신은 이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당신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 당신을 추모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철거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전국 철거민 협의회와 전철업의 이재명이 억강비약에 대한 이중성과 비리에 대해 제보하신 존재가 우리에게는 영웅입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전철업에서 기도에서 출범시킨 대장동 게이트 규명범 시민연대 공동대표로서 대장동 게이트의 세상을 밝히려 노력했던 의미입니다. 지난 1월 11일 당신이 가진 이득에 당신을 추모하고자 몇몇이 모여 당신의 죽음에 대해 논의하다가 당신을 잊은 우리 모습에 화가 나고 당신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며 부시는 몇몇 분이 보였습니다. 2021년 당신의 죽음 앞에 시끄러웠던 정치 세력과
언론의 호들갑은 이제 없지만 전국 철거민협의회 전철은 당신을 추모하면서 당신이 그토록 오래 쓴 정치인의 비리와 부패 그리고 권력을 위한 이중성을 가진 자들의 세출과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언니 일로 갈려? 오늘 우리는 고이름 손님을 지상했고 이재명 같은 정치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사회의 고이름을 추모사 사업회의 출범을 알리려고 합니다. 고이름 손님은 철거 민발등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개발지역에서 세상권, 주거권, 영업생존권이 침해되는 철거민들을 외면하고 상대적 철거민을 양산하는 개발 전략법을 이용하여 당군인의 체제의 지적이고 말한 부동산 적대 생산의 설계자 이재명에게 개발의 최대 피해자들이 모여 모든 전국 철거민 협의회에 제보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철협이 모여서 분들을 모이고 이병철 추모 사업을 출범시키는 것은 이병철님의 뜻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고 이병철 추모 사업의 출범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대장동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성남시청과 국회의사당 그리고 민주주의당 강사를 거쳐 대장동 같은 서울 고문도 개발지역을 거쳐 성북 국성 앞에 도착하여 추모의 밤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수천 곳에서 개발되면서 대장동과 같은 사례들이 도처에 발생되지만 토건 세력과 토건 마피아에 의해 철거민의 일상을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 이병철님의 숭고한 뜻을 올곧게 써나가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25일 이병철 추모사업회 전국 철거민 협의회 중앙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저께 고 이병철 추모사업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철협이 주도해서 했고 아마 며칠 있다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사회 단체 인사들과 이재명 같은 정치인은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고 이병철님의 유죄를 받들어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또 며칠까지 할 겁니다. 오늘도 현재 청소해주신 우리 동지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른쪽에 북한꽃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떠나는 순서로 오늘 추모의 밤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병철님을 추모하고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용산 희생자들도 또 경찰관도 같이 추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건하게 국화 하나씩 이렇게 놔주시는 걸로 오늘 추모의 밤을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고 여기다. 네, 끝났습니다.
Hi.